예, 이 선진화법 문제는 뭐 국회 인사청문회법도 그렇습니다만 꼭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2012년에 그 총선을 앞두고 그때는 야당이 선거에서 이길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거대 야당이 등장할 것 같으니까 거대 야당 등장하면은 국정이 마비될지 모른다고 해서 만든 게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만든 게 바로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야당은 사실 이길 선거를 못 이기는 바람에 여당을 상당히 힘들게 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야당이 또 이길 선거를 못 이기니까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진화법이 이제 와가지고는 오히려 여당의 발목을 잡은 것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것은 국회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입니다. 거기에다가 인사청문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장관들 인사청문회를 조금 더 검증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해서 만든 법인데 이게 또 이제 집권을 막상 하시니까 이게 장관들 조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죠.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발목을 잡으신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대통령께서 국회가 선진화돼야 된다, 또 야당이 발목 잡는다,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은 지금 핵심 포인트들은 다 본인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하지 않은 상태로 어불쩍 넘어가다가 지난번에 19대 국회에서는 자신이 만든 법을 새누리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구인하고 피청구인이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심판받고. 그러니까 이런 자기 모순성이 새누리당의 현실이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저는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게 국방개혁이 다 물 건너갔거든요. 근데 이 국방개혁이란 건 뭡니까? 우리가 10년 후 20년 미래를 보면서 어떤 우리 다음 세대한테 물려줄 대한민국 국방체제를 갖추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의 안보정책은 자꾸 무엇을 개혁을 미루고 현상 유지하는 데만 맞춰져 있어 발전성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도 그 윗분들이 군대 갔다 왔어야 제 말을 알아듣는데 이것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현실과 괴리된 어떤 구호성 안보가 남발되면서 이게 정치화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짜 안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새누리당이 과감한 건 있습니다. 뭐냐면 개발폭탄, 예산폭탄입니다. 이건 사실 민주당도 엇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지만은 그렇게 복지 포퓰리즘 욕하면서 또 복지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 그러면서 지방 돌아다니면서 공약하는 거 보십시오. 영남권 신공항 보십시오. 비행기도 안 다니는데 공항 또 질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활주로에 고추 말립니까? 아니 비행기가 안 오는데 그 활주로 뭐 했을 겁니까? 고속도로가 있고 그 옆에 송전탑이 지나가고 주거시설에 또 옆에 뭐 개발하고. 예, 이것도 아무래도 새누리당하고 좀 토론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선 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국제 제재가 지금 진행되고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사실 아무런 어떤 체벌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 자, 제재와 처벌을 하더라도 그것이 대화를 안 한다는 것과 동일시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또 남북교류를 끊어버리는 것과 동일시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정부의 정책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제재고 압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제재 만능, 압박 만능이 돼버렸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1월 26일 날 북한에 대한 영유아 지원도 중단하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한의 양강도, 함경도, 자강도의 영양실조 어린이가 87%인데 이 어린이들이 우유 먹는 거하고 핵미사일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분유를 주지 않아야만 핵미사일 개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또 뭐 북한 식당에 가지 마라 별짓이가 다 내려오거든요. 개성공단 폐쇄는 이루 말할 것도 없죠. 사실 그 손해는 북한보다 우리가 10배 이상 보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개성공단 폐쇄하라 그러니까 조속히 정상화돼야 된다고 첫날 입장 내놨습니다. 자, 지금 이게 북한을 제재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을 제재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제재와 압박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정부를 비판하는 건 뭐냐면 대북 정책이 강경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국가는 강경책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강경한 정책의 결과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비핵 평화, 이 어떤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종합 대책이 도대체 뭡니까? 제재와 압박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결과 중심으로 이후까지 내다보면서 중장기적으로 이걸 풀어야지 마라톤 게임을 100m 경주하듯이 이렇게 급하게 폭주해버리니 저는 결과를 모르겠다고 하는데 정부의 목표와 대책은 과연 뭐냐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사실은 지금 정부가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대북 정책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국가 안보를 혼자 독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국가 안보라는 게 마치 야당은 안보에 관심이 없고 또 안보에 등을 돌린 소홀히 하는 집단이라는 걸 이걸 정치에 이용해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보가 그러면 새누리당 정부에서 과연 좋아졌느냐? 안보는 결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과정으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실패하면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좋아졌느냐 아니냐 결과로 얘기해야 되는 건데 지금 많이 나빠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당의 세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방산비리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1조 원가량의 무기체계에서 방산비리가 발견이 됐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전부 보수 정권에서 발견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방산비리 찾은 거 있으면 딱 한 건만 얘기해 보십시오. 한 건만. 없거든요. 전부 2010년, 11년 안보 위기에서 저질러졌고 그다음에 특권, 병역 면제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호위, 인재, 국무총리, 대통령 할 거 없이 다 면제자예요. 지금이야 여성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고 세 번째 안보 포퓰리즘입니다. 지금 한때 그 사드 배치 주장하던 새누리당 지도부 다 어디 가셨습니까? 공교롭게도 사드가 배치된다고 하니까 부산, 평택, 대구 이런 지역구 그 새누리당 텃밭 지역에 후보지가 나오니까 그다음부터는 새누리당 내부에서 사드 얘기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안보 포퓰리즘이에요. 그다음에 어제 발표된 새누리당 정책 중에서도 한 가지 또 발견이 됩니다. 군인들 정년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제 48살 소령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령이 48살이라면 그 밑에 줄줄이 인사적체되는 거거든요. 막상 진급해야 될 소령들 진급이 늦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군대가 국방 개혁을 해도 지금 시원찮은 판인데 어떤 군에다가 선심성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남발하시면은 지금 국방 개혁은 완전히 물 건너갑니다. 네,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 가장 극심한 문제는 불평등 문제입니다. 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득을 이제 올려줘야 됩니다. 예전에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서 기업 특혜를 많이 주고 그렇게 돼서 기업이 돈을 잘 벌면 그 돈이 아래로 흐를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왔지만 이미 지난 8년 동안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 돈 잘 벌 때는 기업 금고에 가둬두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울 때는 또 기업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러는 동안 국민들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경제적인 혜택을 제대로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경제 전체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국민들 소득을 좀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이런 나라들도 이제 국민 소득을 보장해서 경제를 살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자고 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은 이번 그 총선 공약으로 이제 230만 원 정도 받습니다. 평균 임금. 이거 한 300만 원 정도까지는 올리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회복지로 들어가는 비용들 한 100만 원 정도는 이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 소득이 조금 늘어나야 동네 경제도 살아납니다. 옷도 사 입고 치킨도 사 먹고 또 이 동네 경제가 살아나야 중소기업도 살아납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를 살리는 방식을 얘기해야지 돈을 위에만 꽉 묶어두고 아래 사람들 전부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이런 시대는 이제 좀 그만 끝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 질문하시죠. 예, 공감합니다. 제가 사실 농촌에서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요. 정부에서는 억대 농부를 계속 만들려고 합니다. 엘리트 농업인을 양성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절대 다수의 농민들이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소외되고 가난에 허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한 사회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정의당이 좀 더 노력하시고 앞으로 그 선거법을 어떻게 개정할지 이번 선거에 사실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한번 해주세요. 그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점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그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께서도 약속을 하셨고 또 127석이나 되는 거대 야당이 의지만 있다면 정의당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선거법 개정을 19대 국회 안에 이룰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당대표 얘기 다르고 원내대표 얘기 다르시고 의원들마다 각자가
자신의 어떤 지역구의 이해 기반에 따라서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사람, 안 된다는 사람, 이렇게 당론이 제대로 결정되지 못하면서 1년을 허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정의당에게 의지를 묻는 것보다 이제 20대 국회에 가시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제 자기 지역구의 기득권이 아니라 정치의 민주주의, 정말 다원화된 어떤 민의가 수렴될 수 있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개혁의 좀 주도성을 훨씬 더 좀 많이 가져보자. 옛날에 제1야당 당수들은요, 우리 당에 조금 손해가 있어도 야권 전체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면 얼마든지 헌신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양적 완화에 아까 뭐 항암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부작용이라는 것이 공평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서민과 중소기업에게만 부작용이 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돈이 부족한 것이 어디입니까? 가게고 중소기업이에요. 비정규직 860만이고 월급이 200만도 안 돼, 200만 원도 안 되는 저임금 노동자가 1,1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1년에 70만 명씩 폐업하고 있어요. 지금 돈이 필요한 건 여기인데 오히려 지금 돈은 재벌 대기업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재벌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740조 원입니다. 이거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몇 년 새 200조 원대에서 740조 원대로 굉장히 증가했죠. 그러니까 지금 양적 완화를 했을 때 그 돈이 어디로만 흘러가겠냐, 현재 구조에서는. 불평등한 이 구조를, 경제민주화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오히려 재벌 대기업에만 흘러갈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 우려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정부의 경제 실패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가계부채의 급등입니다.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최경환 부총리 들어왔을 때 2012년 말에 964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난해 말에 1200조, 3년 만에 250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계 대출을 너무 장려하면서 오히려 가계는 빚만 지고 근데 다시 이제 한국은행 발권력으로 다시 전체 경제에 빚을 지게 하겠다. 사실 그것도 빚이지 않나요? 한국은행 발권력을 하는 것도 이건 산업은행 채권을 사는 것도 빚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국가 경제를 빚더미에 계속 올려놓으면서 이렇게 위태롭게 운영하는 것이 과연 집권 여당의 그 책임 있는 자세냐, 이걸 꼭 짚고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 재벌 대기업에게 과도하게 집된 이 경제 체제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이거 25% 과세 제도가 폐지된 게 아마 2002년일 겁니다. 그 폐지된 이후로 기업의 이미 사내유보금이 너무 폭증한 상황이죠. 근데 이거는 재벌들이,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고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고용은 오히려 비정규직 또는 외주화라는 방식으로 밖에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정부가 규제를 하지 않으면 재벌 대기업의 이 폭주하는 이런 식의 막가파식 경제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경제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건 격차를 줄이고 이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오히려 서민 가계에 지갑을 채워주는 임금과 소득을 올리는 정책으로 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부에 심할 대로 심해진 불평등입니다. 격차와 불평등이 너무 심화됐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돌고 해도 그것은 위로만 가고 아래에 서민들한테 가지 않는 이 불평등과 격차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암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경제 실패입니다. 이렇게 불평등이 있을 땐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또는 한 시장 경제를 제대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고 집권 여당인데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문제, 불평등과 현재 집권 여당, 이 두 가지가 지금 한국 경제를 발목 잡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새누리당 공약 중에 가장 잘못되어 있는 건 저는 노동 관련된 정책들입니다. 일자리의 질을 낮추고 노동권을 형해화시키고 노동조합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쉬운해고법, 파견법, 기간제 연장법, 이런 법들은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법들이거든요. 이거는 허황된 것이 아니라 아주 나쁜 공약들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막는 게 민생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야당이 이걸 막아야 민생이 살아난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자리가 누구라도 뭐 널려 있다, 저임금 일자리라도 일하고 싶어서 널려 있다, 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의 청년 실업 통계에서 가장 특이할 점은 공식적인 청년 실업자 숫자보다 취업 준비생으로 표현되는 비경활 인구죠. 비경제 활동인데 취업 준비생 숫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뭡니까? 지금 9급 공무원 시험 22만 명의 청년이 응시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죠. 왜? 일자리의 질이 낮고 대부분 비정규직 일자리니까 거기에 들어갈 바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오히려 장기간 준비하겠다,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률이 낮지 않습니까? 청년 고용률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예요. 일자리의 질을 높이지 않고 일자리의 양, 질 낮은 일자리라도 만들겠다, 파견법이라도 해서 비정규직이라도 만들겠다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오히려 많은 청년들이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비경제 활동 인구에 남아서 그런 일만, 그런 시험 준비만 하고 있을 위험성이 큽니다. 정책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 주말 문자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계신 분이었는데요. 거기서 6시간을 운전하고 가셔서 지금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 중인데 정의당에 투표를 하고 오셨다고 저에게 따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정의당에 투표를 하시고 굳이 저에게 따로 문자를 주셨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유니온이라는 청년들의 노동조합을 하면서 피자를 30분 내에 배달하지 않으면 무료로 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배달 노동자들이 다치고 아프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폐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정의당에 투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도 젊은 시절에 피자 배달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처럼 경제학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지금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청년 구직자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을 한, 서민들의 얼굴을 한 경제입니다. 최악의 공천파동, 심판과 복수만이 난무하는 이번 총선에서 적어도 정의당은 민생을 말하고 싶습니다. 서민들의 일자리가 좋아지고 임금이 높아지는 그런 민생 정치, 민생 경제를 정의당은 말하고 싶습니다. 심판이 아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4번 정의당, 정의당에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